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2024년 국가직 화공직 7급 기출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이 화공연력학은 군무원 탄약직과도 매우 관련이 있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세부 처음 시험지를 보는데 그냥 퀵으로 한번 리뷰해 볼게요. 1번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평형은 미시적인 변화도 없는 정적 상태이다. 미시적 변화 있겠죠. 2번 단일 성분의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룰 때 깁스 상률에 의한 자유도는 2이다. 이건 뭐 깁스 상률 쓰면 되는 거고요. 3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닫힌 개의 평형 상태는 시스템의 전체 깁스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이다. 그 다음에 4번 모든 가역 반응의 평형 상태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같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그래서 1번 문제는 평형 관련된 것들 점수 주려고 내는 거고요. 꼭 맞췄어야 되고, 쌤이 4과목 다 퀵으로 해볼 테니까 나중에 한 문제 한 문제씩 올릴게요. 지금은 그냥 퀵으로 한번 리뷰해 볼게요. 두 번째 묻는 거는 닫힌 개에서 물질의 상태가 경로 ACB를 따라서 변화할 때 100줄의 열이 개로 유입되고 개는 50줄의 일을 수행한다. 동일한 닫힌 개에서 경로 ADB를 따라서 수행한 일이 10줄일 때 개로 유입되는 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델타 U는 Q 플러스 W 해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경로에 무관하죠. 상태 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Q와 W는 참 그 경로 함수고,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상태 함수죠. 그래서 델타 U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계산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답안지 보고 이제 답만 불러주고 있어요. 3번 압축인자 compressibility factor 제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압축인자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이상 기체의 몰 부피로 나눈 값이다. 2번 이상기체의 압축인자는 항상 1이다. 3번 압력이 매우 낮아질 때 압축인자의 값은 1에 접근한다. 4번 압력이 매우 낮아질 때 실제 기체에서 측정한 압력 변화에 따른 압축인자의 변화량은 기체 종류와 무관하다.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고요. 4번 한번 볼까요? 단원자 이상기체 A3몰을 일정한 압력에서 등압, 정압에서 250켈빈으로부터 750켈빈까지 가열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 우리 공식 주구장창 알고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 4번이고요.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 다음에 5번. 화면이 조금 삐뚤네요. 5번. 그냥 리뷰하는데 의의를 가집시다. 다음 조건들을 고려할 때 전기 오븐을 이용하여 밀폐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가열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전기는 전기 오븐 내부의 히터에서 열로 변환되어 전기 오븐 내부의 물질을 가열한다. 전기 오븐은 외부와 완벽하게 단열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닫힌 상태에서 전기 오븐 내부의 물질은 외부로 전혀 새어 나가지 않는다. 뭐 닫힌 게 밀폐게 이런 거에서 열 전달, 물질 전달 뭐 이런 거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전기 오븐 외부를 연력학적 개라고 할 때 전기는 이의 형태로 경계를 통과한다. 2번 전기 오븐을 연력학적 개라고 할 때 개 내부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3번 밀폐 용기를 연력학적 개라고 할 때 주변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 방식은 열 또는 1이다. 4번 밀폐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연력학적 개라고 할 때 주변 환경보다 온도가 낮을 때만 열이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그 연력학이지만 어떤 정의 문제를 묻는 거로
뭐 기계공학의 연력학이나 어떤 물리학 개론에서도 자주 이런 유형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원리를 묻는 거니까 개 시스템에 대한 원리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6번 다음 그림은 등원선들과 함께 나타낸 순수한 물질에 대한 액체 그 다음에 액체 전기, 전기 영역의 PV 선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PV 선도 묻는 거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6번의 정답 1번인가요? 답안에 1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뭐 큰 애로사항이 없었을 거고요. 7번 300켈빈에서 기체 A가 비리얼 방정식을 따른다. 제2 비리얼 계수 B 주고요. 그 다음에 10바 압력 주고 A의 몰 부피는 이런 유형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비리얼 계수 그 기체 상수 값 주어주고 비리얼 계수는 B만 이용한다. 너무 자주 나왔던 유형이니까 이거 틀렸으면 망하는 거죠. 8번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일어나는 반응 전후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같은 것은 단 기체는 이상기체이고 걔는 닫힌 개이며 모든 반응은 완료되었다. 이건 뭐 일반학 계통의 문제네요. 일정한 뭐 당연히 일정한 콘스탄트 TP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같은 거. 델타 H 이퀄 델타 U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H는 U 플러스 PV에서 또는 뭐예요? 델타 H는 델타 U 우리가 보통 쓰는 NZ 델타 NZ 즉 가스의 몰 변화량 델타 NZ RT 몰 변화량 몰수 변화량 그거 가지고 낸 거네요. 좀 특별하게 한번 안 다루었던 형식인데 한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 9번 300켈빈 1ATM의 아로곤 기체 1몰이 닫힌 개에서 가역 공정을 수행한다. 각 과정을 통해 기체의 부피가 2배로 편차할 때 외부에 수행한 일의 크기 절대값 줬죠. 순서 뭐 이거는 그냥 그림만 우리가 그려도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었죠. 우리는 화공직 9급 7급 군무원 탄약직 9, 7급에서 너무 많이 다뤘습니다. 큰 애로사항 없고요. 10번 25도씨에서 다음 반응의 표준 반응열 단 해당 온도에서 NH3와 H2의 표준 생성량 이거는 뭐 화공 양론이면서 연력학 문제 점수 주려고 냈네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원활한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해 주세요. 이것도 선생님 길게 못 찍겠네요. 호닥닥 해야 되겠다. 11번 이상기체 상태의 작동 유체에 의해 수행되는 카르노 기관에 대한 설명. 큰 애로사항 없겠죠. 12번 호남용액의 상평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남용액.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성분 I의 활동도는 순수 성분 I의 퓨게시티에 정비례한다. 2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구성 성분에 대해 각 성분의 기체상과 액체상의 퓨게시티가 동일할 때 용액은 평형하다. 3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분 몰 성질은 독립적으로 변할 수 없다. 4번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I의 퓨게시티는 성분 I의 부분 압력과 같다. 12번 정답 어떻게 되나요? (12번) 정답 5개 1번으로 답이 되어 있네요. 성분 I의 활동도는 순수 성분 I의 퓨게시티에 정비례한다. 이거는 뭐 정의만 알면 또 쉽게 풀 수 있죠. 12번까지는 지금까지 애로사항 없어요. 13번 300도씨 10파스칼의 기체가 엔탈피 변화 없이 오리피스를 지난다. 오리피스를 지난다. 온도 압력이 그러니까 아주 좁은 간을 지난다 그랬죠. 온도 압력이 280도씨 2파스칼로 감소했다면 기체의 줄 톰슨 계수. 줄 톰슨 계수 물으면 뭐예요? 무조건 등 엔탈피 조건이 있어야 되죠. 등 엔탈피 조건만 쓰면 됐던 문제겠네요.
단 기체 흐름은 정상 상태이고 해당 공정에서 줄 톰슨 계수는 일정하다. 그래서 줄 톰슨 나오면 등 엔탈피 컨셉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14번. 표준 상태에서 이상 기체들의 가역 반응 중 온도 T1에서 T2로 증가했을 때 평형상수 Kp가 4배 증가했다. 반응 엔탈피는 온도들로 이 반응 엔탈피를 표현하는 식이네요. 또 이런 유형 좀 신규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평형상수를 온도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요건 약간 체감 난이도 있었겠네요.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풀겠습니다. 자, 15번. 현열과 잡열에 대한 설명.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아는 거라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6번. 기체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딱 보니까 뭐 실제 기체 방정식이네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방정식이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반대로 말해서 방정식. 레들리 콩 상태 방정식. 아니죠. 다음 17번. 이상기체 일모로 선생님 전 과목 지금 다 다룰 거니까 좀 퀵으로 할게요. 이상기체 일모로 엔트로피 S가 일정할 때 이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식 도출해내서 많이 풀죠. 17번도 조금의 테크닉만 있으면 풀 수 있고요. 18번 뭐예요? 공기표준 사이클 나타내는데 열효율 묻는 거죠. 열효율은 뭐예요? 카르노 기관과 마찬가지로 열효율은 투입한 열분에 빠져나간 열로 우리가 쉽게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아요. 변별력 없었어요. 19번 두 종류의 액체가 섞인 실제 용액의 과잉 깁스 에너지가 RT분의 G가 AX1, X2로 주어졌다. 해당 용액을 이루고 있는 순산 성분들의 증기압비는 온도에 무관하게 1.649로 일정하다. 공비점에서 X1이 0.7 그러면 Y1도 0.7이겠죠. 이때 상수 A의 값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시험에 잘 나오죠. 19번도 크게 애로사항 없었을 겁니다. 우리 7급 준비생들. 20번 400켈빈 1바의 이상기체에 A 1몰을 4바로 등원 압축할 때 필요한 일.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네요. 애로사항 없었을 거고. 21번 다음은 서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압력에 따른 화학 포텐셜 변화를 그린 것이다. 실제기체가 주어진 비리얼 방정식을 따를 때 실제기체의 곡선만을 모두 고르면 실제기체의 곡선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뭐야? T가 TV보다 클 때랑 T가 TV보다 작을 때 요런 거는 또 신유형이네요. 그죠? 이건 조금 선생님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체감 난이도 있었고 변별력 좋겠네요. 22번 내부 온도를 250켈빈으로 유지하기 위한 냉동기 작동 동력은 0.5kW이다. 냉동기 외부 온도가 300켈빈으로 유지될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의 크기는 이거는 뭐예요? 냉동기 즉 열기관에 대한 시스템 잘 이해하고 있니? 묻는 거죠. 22번도 틀렸으면 이제 불합격이죠. 불합격. 1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23번 단원자 이상기체가 다층계에서 A가 B, 그 다음에 A가 C의 가액공정을 수행한다. 꼭 반응공학 문제 같네요. 옳지 않은 것은 단 I가 J 공정에서 델타 Sij, 즉 I가 J로 갈 때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Uij, 델타 Hij, Q가 Ij, P는 압력, V는 부피다. 요런 걸 때 A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A가 C로 가는 가역 공정일 때 가역일 때 엔트로피 변화량의 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엔탈피와 열의 비교, 열과 내부 에너지 정의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24번 흐름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흐름 과정 너무 잘 나오죠. 맨날 뭐예요? 수렴, 아음속 그죠? 요거는 그 스미스 책을 잘 읽어보고 잘 정리해 뒀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조금의 체감 난이도 있었겠네요. 25번
칸막이에 동일한 부피로 나누어진 벽에서 질소 2몰과 산소 4몰이 각각 들어있다. 일정한 온도에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두 기체가 혼합될 때 RT분의 델지 값은, 이건 뭐 자주 나오던 문제 유형이죠. 선생님이 지금 연력학 킥으로 봤는데 한 두 개 내지 세 개 변별력 그게 다예요. 좀 쉬웠네요. 예년 대비해서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선생님도 처음 봐요 시험지. 자, 반응공학 불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그 느낌으로 체감 난이도 얘기해 볼게요. 불균일계 촉매 반응 해석에 사용되는 유효인자 effectiveness factor 정의 너무 잘 나오죠. 맞았어야 되는 문제고요. 2번 등원 해분식 반응계에서 A, B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가역 액상 반응을 실험할 때 반응의 농도 평형 상수는 19이다. 진행 초기에 순수한 A만 반응기 내에 존재한다면 A의 평형 전하율은 이것도 응용해서 풀면 되는 것 같고요. 3번 등원 해분식 반응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 B, B가역 액상 2차 반응이다. 초기 반응물 A의 50%가 소모될 때 4분이 소요되었다. 동일 조건에서 초기 반응물 A의 80%가 소모되는데 걸리는 시간. 화공기사 수준이 있네요. 3번 맞췄어야 되고요. 4번 요런 유형이 계속 시험에 나오죠.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 그림은 저해제 첨가에 대한 특정 효소의 라인위버-버크 플롯이다. 특정 효소에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은 경쟁, 무경쟁, 비경쟁 세 개요라 그랬죠. 구분되며 저해제 ABC를 각각 첨가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저해제가 없을 때의 그래프 기울기는 B의 그래프 기울기와 같고 A 및 C의 그래프 기울기와 다르다. 각 저해제와 저해제가 작용하는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한 문제씩 나왔었죠. 근년도에.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췄어야 되죠. 항상 쌤이 얘기하죠. 출제되는 거에 그 옆에 것들이 다음 해 또는 다다음 해 출제된다. 그는 고등학교 수능과도 같아요. 5번 등원 연속 교만 탱크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시리즈로 진행될 때 모두 B가역 액상 1차 반응일 때 R의 농도를 최대로 얻기 위한 공간 시간은, 이거 뭐예요? 언제 증명합니까? 공부 많이 해놔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는 거죠. 풀이 과정 해가지고 하면 날 셉니다. 그럼 이제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6번 등원 정합 해분식 반응에서 A 플러스 2B가 3C 플러스 4D B가역 기상 기초 반응을 진행한다. 초기 반응물 A는 2몰, B는 4몰, 그 다음에 4몰 퍼리트의 비활성 기체만으로 구성된다. A의 전환율이 25%일 때 C의 농도는 충분히 맞추셨어야 되고. 7번 부피 10L의 CSTR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AB, B가역 액상 1차 반응을 진행한다. 유입되는 반응물 A의 초기 농도 1이고요. 온도가 400켈빈이고 반응기가 400켈빈 등원으로 유지할 때 등원이라고 쉽게 문제 풀으라고 준 거네요. A의 전하율, 즉 전환율 동의어죠. 0.9, 90%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열 제거 속도는, 그래서 이 열 제거 속도는 늘 나오는 거잖아요. 반응공학 2.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공식으로 외워놨다가 후닥닥 풀어야 되죠. 옛날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거 이제 변별력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레벨스필 방식이든 포글러 방식의 식이든. 8번 등원 CSTR에서 초기 농도 1몰의 순수한 A를 반응물로 다음 두 개의 B가역 액상 기초 반응을 경쟁적으로 진행한다. 반응기 내에서 생성물 U에 대한 D의 순간 선택도는 4이고 반응기 출구에서 A 농도는 0.1몰 퍼 리터이다. 반응기 출구에서의 D의 농도는 단 선택도 주고, 그래서 화공식 7급 반응광은 이렇게 살짝 이제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도 주고 복잡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패턴입니다. 패턴. 8번도 푸셨어야 되고요. 9번 등원 CSTR에서 초기 농도 5몰 퍼 리터의 순수한 A를 반응물로 다음 3개의 B가역 액상 반응을 경쟁적으로 진행한다. 반응물 A에 대한 생성물 D의 순간 수율, 선택도와 수율 다 하나씩 한 문제씩 냈네요. 이런 유형 화공기사에도 나오는 거고 무조건 푸셨어야 됩니다. 선택도 하나,
수율 하나. 10번 PBR 또 요즘 잘 나오죠. PBR에서 기상 반응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설명. PBR 단위 조작. 맥케이브 책에도 PBR 잘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 반응공학인데 반응공학도 레벤스피가 포글렛 잘 설명되어 있는 걸 정리해 놨어야 되죠. 맞추셨어야 됩니다. 11번 촉매에 대한 설명 맞추셨어야 되고요. 12번 요거 기술고시 화공지 5급에도 뭐 나왔던 유형이네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만 읽어봅시다. 첫 번째 반응기의 출구에서 AA 전환율은 0.3, 두 번째 반응기에서의 출구에서의 AA 전환율은 0.6 얻기 위해 필요한 두 반응기 부피의 합이 가장 작은 조합은, 그래서 뭐예요? 레벤스피 플롯이죠. 그래서 선생님 반응공학 출제 모의고사 상품에도 이런 문제 유형 올려놨죠. 그래서 12번 변별력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13번 등원 PFR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A에서 B로 B가 액상 2차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물 A의 초기 농도가 1몰/리터, A의 전하율이 0.9, 공간시간, 스페이스타임 90분, 반응물 A의 초기 농도만 2몰/리터로 높였을 때 동일한 전하율 얻기 위한 공간시간. 이것도 두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변별력 없어 보입니다. 14번 동일 부피의 등원 CSTR 3개를 3개를 직렬로 연결.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동일 부피 공식 CSTR 공식 외웠어야 되는 거죠. 전체 반응기구를 구성한다. 구성된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B로 B가 액상 1차 반응 진행한다. 공급되는 반응물의 부피유량 2L/min이다. 마지막 반응기 출구에서의 A 농도가 첫 번째 반응기에서 유입되는 A 초기 농도의 8분의 1이 되는데 필요한 반응기 부피. 얕짤없습니다. 공식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직렬 같은 크기. 자, 18번 15번 등원 해부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에서 B로 B가 액상 1차 반응할 때 12분 후에 A의 전하율이 0.7, 초기 농도 4, 순수한 A를 실몰/min의 몰유량으로 등원 플러그 흐름하게 공급할 때 같은 반응을 진행한다. 동일한 전하율을 얻기 위한 PFR. 이건 화공기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CSTR과 PFR 식 가지고, 그죠? 다음 16번 등원 해부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에서 B로 B가 액상 3차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물 A의 초기 농도를 CA0, 반응간기를 T 2분의 1이라고 할 때 LNT와 LNCA0에 대하여 그린 직선의 기울기 3차 반응이니까 적용해 보면 되죠. 점수 주려고 낸 거고. 17번 PFR에서 A 플러스 B가 C로 가는 B가의 액상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물 A와 B는 동일한 몰유량 및 200Kelvin의 일정 온도로 반응기 입구에서 유입되며 반응기는 단열이다. 그 다음에 반응열 던져주고요. A의 전하율 던져주고, 이때 반응기 출구에서 온도. 이거 17번 학교 내신 시험이든 7급에서 아주 단골로 여러분들 체크하는 거죠. 이거 변별력 없어요. 18번 등원 반응기에서 다음 두 개의 균일계 비가액 반응을 경쟁적으로 진행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생성물 U에 대한 D의 순간 선택도를 증대하기 위한 전략. 이것도 큰 애로사항 없겠죠. 선택도. 지금 문제만 한번 보고 있어요. 19번 동일 부피의 CSTR 두 개를 직렬로 연결. CSTR 두 개 직렬로 연결. 전체 반응기구를 구성한다. 구성된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AB, B가역 등원 액상 반응을 진행한다. 두 반응기 온도 조건을 다르게 하여 첫 번째 반응기와 두 번째 반응기에서 반응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두 번째 반응기 출구에서 A의 전환율이 80%일 때 첫 번째 반응기 출구에서의 전환율. 이것도 변별력 없어 보입니다. 20번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여 중간체 ES를 형성하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해석을 위해 중간체 유사 장산 상태 과정에 따라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이용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서. 이건 미카엘리스 멘텐식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21번 부피 10L의 등원 CSTR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AB, B가역 액상 기초 반응을 진행하며 A의 전환율 50%를 얻었다. 이 반응기의 입구에 공급되는 반응물의 흐름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부피 2.5L와 7.5L의 등원 CSTR 반응으로 주입하여 같은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 후 두 반응기 출구에서의 흐름을 다시 하나로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AA 전환율은 요거는 약간 길면서도 그렇게 특별한 유형은 아닌데 살짝 좀 신개념으로 살짝 나왔네요. 그죠? 또 이것도 시간 조금 주어지면 후닥닥 풀 수 있겠네요. 그죠? 12번 일정 부피의 등원 해분식 반응기에서 초기 농도 10몰/L 순수한 A를 A에서 EB로 B가 기상 기초 반응을 진행하여 반응물 2시간 후 A의 전환율 90%를 얻었다. 초기 농도가 동일한 순수한 A를 실몰/h의 몰유량으로 PFR이 공급하여 등원 및 정합 조건에서 같은 반응을 진행한다. A의 전환율이 90% 얻기 위해 필요한 PFR 부피는 CSTR과 PFR 비교해서 가지고 놀면 되죠. 10 가지고 22, 23. 온도 T0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 K0와 활성 에너지 EA를 알고 있을 때 아레니우스식을 적용하여 임의 다른 온도 T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 점수 주려고 냈네요. 23번. 자, 24번. 등원 CSTR에서 초기 농도 10몰/L의 순수한 A를 반응물 A에서 B로 B가 액상 1차 반응을 진행한다. A의 전환율이 70%일 때 반응기 출구에서 B를 63몰/min의 몰유량 FB 몰유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반응기 부피는 이것도 큰 애로사항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 등원 해분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로 다음 3개의 비가역 액상 기초 반응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중간 생성물 B의 유사 정상 상태 가정했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P의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퀵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공학 선생님 보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한두 문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큰 애로사항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자, 전달사항 또 퀵으로 하고 한번 해봅시다. 1번 분자의 운동과 물질 전달에 대한 설명 푸시면 될 것 같고, 운동량 확산도와 열 확산도의 비 무차원수 알고 있었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3번 1차원 연료도에 대한 푸리어 법칙에 대한 식이 다음 식을 따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거 낸 것 같아요. 변별이 없고요. 4번 300켈빈에서의 물의 용에 대한 A와 B의 농도에 헨리의 법칙이 적용 가능할 때 두 기체 A, B의 헨리 상수는 다음과 같다. 액체상에서의 A와 B의 몰 분율 B가 2일 때 기체상에서의 A와 B의 분합 B는 헨리의 법칙 적용하면 쉽게 풀리겠네요. 큰 애로사항 없고. 5번 25도 실내 ATM에서 물질 A가 공기로 확산된다. 물질 A의 루이스 수는 2이고 물질 확산 계수가 0.1일 때 열 확산도는 루이스 남바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6번 요즘은 루이스 수 자주 나오죠. 6번 정육면체의 강체가 정지해 있는 유체 1과 유체 2 사이에 걸쳐 잠겨 있다. 유체 1, 유체 2의 밀도는 각각 1000, 4000이고 강체의 밀도는 2000일 때 H2분의 H1은 요거는 뭐예요? 지금 유체 1과 이거 이거 뭡니까? 딱 보니까 부력인가요? 요런 유형 시험에 물리학 개론인데 이런 데 나오는데 부력 관련된 거 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7번 원형관에 설치된 팬이 대기로부터 공기를 흡입하고 있고 관의 벽면에 설치된 U자관 마노미터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 공기와 물의 밀도가 각각 1.2, 1000이고 관 속을 흐르는 공기의 유속이 20m/s일 때 U관 마노미터 높이 차는 요런 유형 마노미터 늘 시험에 낸다 그랬죠. 유체역학에서는 이 마노미터는 단골이죠, 단골. 그래서 꼭 푸셨어야 되고. 8번 내부가 비압축성 뉴턴유체로 채워진 수식 원형간의 반지름이 0.001m이고 밀도가 만인 고체 구를 떨어지게 한 결과 스톡스형에서 종말속도 종말속도 그래서 유체의 점도는 해서 종말속도 터미널 빌라시티 이용하는 거. 그래서 8번까지 유체역학이에요. 9번
원형관 내에 점성을 가누는 비압축성 뉴턴 유체가 균일한 속도로 유입된다. 유체의 흐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원형관 내부 비압축성 유동에서 레이놀즈 수와 마찰 계수 관계 무디 차트라 그러죠. 우리 맥케이브 책에는 무디 차트란 말 안 썼지만은 뭐예요? 기계공학 이런 데서는 무디 차트라고 딱 대놓고 사람 이름을 박아놓죠. 그래서 무디 차트 너무 잘 알죠. 층류는 직선이고 난류 쪽은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커브로 11번 정지해 있는 고체 구주의 비압축성 유동의 경계층 분리현상 11번도 유체역학 파트네요. 정의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12번 그림 가는 높이 B인 U형 와이어 프레임에 매달려 있는 액막을 그림 나는 공기 중에 있는 반지름 R인 구형 액체 방울의 절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가와 U형 와이어 프레임의 액막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힘 F와 평행해 있고 그림 나의 액체 방울 내부 압력 차인 델 P다. 그림 가나 유체의 표면 장력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표면 장력 줄기차게 나오죠 또. 그래서 이거 그 도출해내는 원리 선생님이 다 설명했었죠. 그것과 실제로 또 요렇게 해서 요런 장치로 해서 또 표면 장력 측정하는 거 선생님이 언급한 적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잘 요거 가지고 또 헤매가지고 12번이 약간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원리 아시는 분들은 금방 했겠고 13번 12번까지 유체역학이에요. 13번 뭐예요? 수리학적 직경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트를 적용했을 때 포이제올러 관계식의 가정을 만족한다면 유체의 부피율량 이거 뭐 풀면 되죠. 그죠? 하겐-푸아즈 식 애로사항 없었을 거고요. 이제 14번부터 열전달인 것 같네요. 두 개의 동심원 원형관으로 구성된 특수 열전달 시스템이 있다. 내부관과 외부관은 각각 온도 T1, T2로 유지하며 T1이 T2보다 크다. 두 관 사이의 공간은 진공 상태이며 매질이 없네요. 두 관의 표면은 회색체로 가정한다. 내부관과 외부관의 방사율이 각각 E1, E2이며 내부관의 표면은 온도에 따라 입실론하면 좀 그렇겠다. 그냥 E1이라 할게요. E1이 변하는 특수물질이다. 이 시스템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 문제 뭐예요? 뭐 복사가 일어나고 있겠네요. T1, T2 그 관련돼서 열전달 푸는 거고요. 그 다음 15번 식 줬는데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열 플럭스가 입사되는 원형관 내부의 유체가 관 단면에 걸쳐 균일한 속도로 흐른다. 원형관의 반경은 R제로 유체의 열 확산도는 알파, 관 표면 온도는 TS이다. 원형관 내부의 에너지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관 내부의 열적으로 완전 발달된 fully developed 유체의 온도 분포 T, 온도 분포 T를 나타내는 식은 또 요것도 식 전체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또 틀렸겠네요. 15번 약간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다음 16번 또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요. 16번 온도가 3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평 평판 위로 10도씨 1atm의 기체 A가 판의 길이 방향으로 1m/s의 자유 흐름 속도로 흐르고 있다. 판의 길이 L에 대한 너셀 수 요즘 이런 너셀 넘버 관련된 실험식 던져주고 풀게 하죠. 그래서 조건들 잘 보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너셀식의 경험식들 잘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이해하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17번 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A의 최대 열도도 A의 최대 열 전도도는 이거는 뭐 전도 문제니까 쉽게 풀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18번 길고 속이 빈 원형관 반지름 방향으로 정상 상태의 전도 열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 관의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의 온도는 500, 430켈빈이다. 관 내부 반지름 2cm, 외부 반지름 4cm. 반지름 3cm 지점에서 온도차. 중간 지점에 뭐 온도차. 이것도 변별력 없었고 빨리 풀 수 있었겠네요. 다음에 19번, 18번까지가 열전달이고요. 19번 딱 뭐 평균 자유 이동 거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물질 전달이네요.
크누센 확산도가 0.0388이다. 기공의 반지름에 가장 가까운 곳은 이거 식 적용하면 되는 거 그죠? 19번부터 물질 전달이네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문제는 증류탑이니까 증류탑도 뭐 단위 조작이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뭐예요? 물질 전달이죠. 그래서 뭐 묻는 거예요? 조작선의 기울기. 얼마든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21번 경막이죠? 휘트만은 이중경막론. 휘트만 유명하신 분이죠. 이중경막에 따라 용질 A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전달된다. 기체경막과 액체경막에서의 물질의 개수를 각각 Kg, KL이라고 하며 상계면에서 확산 성분에 대한 저항이 없다. A의 벌크 액체에서의 농도, 상계면에서의 농도, 벌크 기체에서의 분압, 상계면에서의 분압을 이용하여 정상 상태에서 Kg분의 KL을 나타내는 것은 정상 상태니까 다 똑같다 해서 풀면 되죠. 21번. 이제 이렇게 그림 주고 푸는 문제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이거 큰 애로사항 없었을 거예요. 22번. 300켈빈 1A템에서 이상기체 A와 B가 1차원으로 등몰 상호 확산. 등몰 상호 확산. 확산 튜브의 길이는 10cm, 단면적은 2. 튜브의 양 끝에서 A의 몰 분율이 각각 0.8, 0.2일 때 A의 확산 몰 플럭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선으로 측정되었다. 확산계수 DAB 값을 등몰 상호 확산 해서 풀면 되죠? 크게 애로사항 없었고요. 그 다음 23번. 다음 편은 강제 대류 상태 흐름 속으로 물질 전달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호와 차원을 나타내는 거다. 버킹엄 또는 버밍엄 다 됩니다. 방법에 의해 변수들을 세 그룹으로 묶었을 때 파이 1, 파이 3분의 파이 2에 해당하는 무차함수 버밍엄 또는 버킹엄. 이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이제 단골 손님이에요. 뭐 기계공학에서 많이 다루는데 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24번. 극좌표계에서 비압축성, 비회전 흐름에 대한 속도 포텐셜 파이는 이다. 흐름의 R 방향 속도 성분과 세타 방향 속도 성분에 대하여 R이 1일 때 2차원 속도 V 벡터의 크기는. 그래서 극좌표계, 뭐 원통좌표계 뭐 해가지고 뭐 비회전, 그죠? 그래서 뭐 벡터, 텐서 이런 거 관련돼서 기계공학에서는 늘 내는데 우리 전달 현상에서는 항상 요거로 여러분들 변별력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비압축, 뭐 비회전, 그 다음에 좌표계, 여러 개 좌표계. 요거 또 요거 가지고 변별력 좋겠네요. 그 다음에 25번 ABC의 세 물질이 1대 4대 6의 몰비로 혼합되어 있는 기체 혼합물이 있다. 확산계수 DAB와 DAC가 각각 2.0 곱하기 10의 3승과 3.0 곱하기 10의 3승일 때 확산계수 DAM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것도 식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질 전달 현상이 세 과목 중에서 이번엔 제일 좀 까다로웠네요. 뭐 세네 개 정도? 세네 개 문제 정도? 그죠?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씩 좀 올릴게요. 다음에 선생님 지금 배터리도 없어요. 화학계로 1번, 뭐 2번 문제, 산화수 3번, 4번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5번 평형 관련된 거, 6번 평형함수 K, 그 다음에 7번 이온화 에너지 큰 거, 8번 이유팩, 아이유팩 점수 주려고 낸 거죠. 9번 pKa 값, 10번 pH, 11번 카이랄 중심 총개수, 12번 늘 내는 거죠. 탄소 관련된 물질들. 이건 9급에도 잘 나오죠. 13번 녹론전이 높은 것부터, 그 다음에 14번 질소원자의 바닥상태 전자배치. 그래서 화학계로는 옛날에는 1번 화학만 냈는데 이제 유기화학도 다 마스터해야 되죠. 15번 끓는 점 형태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 양자수 N3인 거 뭐 다 일반화학. 17번 공명구조
그죠? 일반화학, 유기화학. 18번 결합차수. 19번 뭐야? 이 금속의 밀도는 면심입방. 그래서 면심입방 이런 결정 구조 가지고 또 시험 계속 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대비해야 됩니다. 20번 화물 중 중심 원자의 고립 전자쌍 개수와 기하 구조 다 알 거고요. 21번 반응식 주고 하는 거 큰 문제 없을 거고. 22번 삼투압을 측정한 거. 그 다음에 23번 막 우리가 옛날에는 화학공학이었는데 지금은 화생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NA 이런 것도 계속 내죠. 이거 틀리면 바보죠. 큰일 나죠. 떨어지죠. 1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기원, 착화물 또 잘 내죠. 그래서 늘 내던 테마에서 조금씩 난도를 높여가는 거죠. 실험해가지고 이건 뭐야? 반응공학인데 이제 일반 화학으로 그냥 접근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화학 개론을 보니까 한 2개, 3개? 좀 까다롭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개론이니까 화공직 7급의 화학 개론은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일반 화학 쪽으로만 많이 내는 것 같더니 이제 유기화학이 약간 짬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은 유공, 무공에다가 일반 화학만 들어가다가 이제 막 유기화학이 막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화공직 9급의 공업화학이 화공직 7급의 화학개론보다 막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래서 한번 2024년 국가직 풀어봤고요. 서울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분야에서 출제위원들이 내는지를 보고 그 근처 거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 거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쌤의 7급 출제 모의고사 상품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문제 지금 파일로 다운받아서 처음 봤고요. 뭐 상세하게 푸는 거는 이제 쌤이 나중에 따로 하나씩 올리고 또 강의 들으시면 되고, 지금은 한번 퀵으로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무원 탄약직생들은 국가직 서울시 7급 화공연력학을 꼭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군무원 탄약직에 화공연력학의 선생님 신이죠. 신. 매년 최다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과목만 문제만 살짝 그냥 읽어 드렸는데도 한 43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히 리뷰해 봤어요. 또 안 다루면은 또 뭐 교수님 관심이 없나 봐요, 뭐 이럴까 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자, 다들 어제 시험 친다고 수고했어요.